마트 내 주차장인데요. 이분께서는 뭔가 배달 오셨나 봐요. 그래서 어디지? 그러면서 이제 상호를 이렇게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동차 한 대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납니다. 보시겠습니다. 차 들어오고요. 뒷걸음질 치다가 아이쿠 이런 운도 나쁘게 아니 여기서 옳지 번지가 맞나 상호를 좀 봐야 되겠네. 하나 둘 마지막 아이고 이곳에 마트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원래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트에서 아마 이렇게 인도턱을 이렇게 자동차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마트 쪽에 대해서 왜 여기를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 네, 그건 나중 문제고요. 자동차가 열려 있는 곳을 들어온 거, 저 자동차 여기 들어온 곳을 잘못이라 말할 수는 없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요. 다시 여기 사고 내용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오토바이가 서 있었고요. 아까 이 마트 쪽으로 들어왔고요. 영상 다시 보시면서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저희 오토바이 옆에 서 있고 옳지 이제 앞을 보는데 뒷걸음 이미 시야는 앞으로 가 있고 운전자는 앞쪽으로 보고 있어서 뒷걸음 치는 걸 몰랐겠죠. 이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습니까? 불박차가 저 자동차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 있습니다. 50대 50이라는 의견이 8% 있습니다. 보행자가 더 잘못이고 자동차도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24%입니다. 보행자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66%입니다. 저 이 영상 보면서 이거 자동차에 잘못이 있나? 저 옆에 어린이가 애기들이 있으면 애기들은 혹시 모르니까 애기들은 언제 또 돌았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른이에요. 오토바이 운전자. 어른이 저쪽에서 뒷걸음 칠 거를 저걸 예상해서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빵 해줘야 되나? 빵? 이미 지나치고 있는데 이미 여기서 시야는 여기 딱 이럴 때 이미 시야는 이쪽을 바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내 시야에서 벗어난 다음에 뒷걸음 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해야 되나? 어렵다. 정말 어렵다. 판사에 따라서 저 자동차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결할 수도 있고 또 자동차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랬더니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 판결도 선고됐대요. 1심 판결 어떻게 나왔을까요? 판결문을 올려주세요. 판결문 보시겠습니다. 1심 판결. 책임의 제한. 차량 이동이 빈번한 마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배달처 간판에 적힌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뒷걸음질한 잘못이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자동차도 잘못이 있고 뒷걸음질 친 오토바이 운전자 잘못이 있다. 50대 50이다. 1심 판결이 이렇게 선고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도 억울하다 항소를 했고요. 또 불박차 보험사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대충 치료비 토해내라. 우리 잘못 하나도 없다. 양쪽 다 항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치료비 한 500만 원 정도 대준 것 같아요. 저 오토바이 운전자는 나 손해배상 제대로 해달라. 그러면서 한 6천여만 원 가까이 청구를 한 항소심에서도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 판결은 어떻게 선고됐을까요?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난 5월 10일 날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거 뒷걸음 치는 거 저걸 예상해서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여기 보면 시속 약 4.55km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배달업체에 딱 거기를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간판을 확인하기 위해서 뒷걸음 치고 있었다. 세 번째 걸음에서 뒷바퀴에 발이 꼈다. 그렇다면 이제 뒷걸음 치기 시작할 때는 앞을 보고 있었는데 등지고 서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뒷걸음질 쳐서 그 자동차에 접근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마트를 진입하던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죠. 원고는 그 자동차 근접한 거리에서 서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위치를 감안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로서 빵 경적을 울려서 내가 지나간다라고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뒷걸음질해서 차량에 접근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아, 거기 있을 줄 알았지. 거기에 있던 사람이 딱 차가 지나는데 뒷걸음질 거기에 빵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항소심은 100대 빵이에요. 오토바이 운전자 100%예요. 허허. 그러면서 반소 청구. 오히려 치료비, 그 자동차 보험사가 내준 치료비 540만 원 다 토해내라. 부당이득. 그리고요, 청구한 액수가 지금까지 1심, 2심 전부 다 합쳐서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가 얼마냐면 5,200만 원이었어요. 나중에 항소심에서 늘어난 것까지 합쳐서요. 그리고 반소가 54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5천만 원 소송했다가 지게 되면 변호사 비용 440만 원 물어줘야 됩니다. 그럼 지금 변호사 비용이 신급별로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감정까지 한 것 같아요. 감정 비용이 뭐 한 300만 원 들었을지 또는 그보다 더 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몽땅 다 1심, 2심 감정비. 이 상황에서 질문자는 무진장 억울합니다. 상고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상고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대법원에 상고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상고하자. 소송비용 감안해서 상고하지 말자. 투표 시작. 상고하자는 의견이 6%, 소송비용을 감안해 상고하지 말자는 의견이 94%.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상고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일반론적으로요. 상고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1% 될까요? 네, 1%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희 사무실 주태권 변호사는 상고가 인용되는 것은 3%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피부로 느끼는 1%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상고심에서는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록을 다 꼼꼼히 봐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는 항소심 판결이죠. 항소심 판결 그렇게 볼 수도 있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네. 그러면 상고 기각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에서 다시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고심에서 뒤바뀌는 경우는 특히 민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퍼센티지가 좀 낮다는 거,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1심, 2심 합치더라도 소송 비용 물어줘야 될 게 1,0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네, 감정 비용까지 합치면은. 근데 거기다가 또 상고 비용까지 또 물어주면은 그게 참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소송 대리인이 계세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하고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두고 어차피 좀 뭐 1,몇백만 원 나가야 되는데 거기다 한 500만 원 더 붙이더라도 그래 끝까지 가보자. 내가 평생 동안 아쉬움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측면이면은 상고를 하시고요. 아니야, 이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되겠네. 그러면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사고일 때, 자동차랑 부딪혀 사고 났을 때 자동차 보험사가 치료비는 일단 대주죠. 치료비는 대주는 거 공짜 아닙니다. 일단 대줬다가 나중에 지금처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오토바이 100% 잘못이야. 다 토해내. 그럼 540만 원을 토해내야 돼요. 이자까지 토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명확하게 자동차 잘못일 때는 그때는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하는 게 그게 편하죠. 그런데 자동차가 일단은 치료비 대주지만 이거는 우리가 잘못이 있는 점들이 나중에 따져볼 겁니다. 라고 할 때 또는 피해자가 시 더 클 때 그런 경우는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세요. 건강보험은 토해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받아도 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도 됩니다. 선택은 나한테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내 과실에 대해서 토해내지 않아요. 건강보험 한 80%나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대주죠. 20, 30%는 내 돈으로 내죠. 내 돈으로 낸 것을 건강보험이 대준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보험사에다 구상금 청구하고요. 내 돈 낸 것은 내 자기부담금 내가 나중에 보험사에다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과실이 없거나 조금일 때는 그냥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하세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면책이 될 수 있거나 내 과실이 더 클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받지 마시고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십시오. 자동차 보험 공짜 아닙니다. 지금처럼 나중에 부당이득으로 다 토해내야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상고심에 상고심까지 가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될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나중에 결과 꼭 좀 알려주십시오. 좀 안타깝네요. 처음에 소송할 때 소송 실익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서 저 같으면은 제가 양쪽으로 다 볼 수 있거든요. 이거 자동차에게 잘못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잘못이 일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럼 저 같으면 이런 경우 판결 가지 않고 적당하게 화해 권고 결정해서 그냥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판사한테 화해 권고 결정해달라고 그러고 보험사에다가 적당한 선에서 그냥 마무리합시다. 그러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최종적인 결과 대법원까지 가야 되면 나중에 꼭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요. 한편 혹시 배달 중 사고인데요. 산재 가입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산재로 돌릴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보십시오.